지난 25화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오사카에 도착하자마자 겪었던 그 재난 같은 상황들을요. 가방이 바뀌고 길을 잃고 사기를 당하고 무엇보다 우리를 절망케 했던 6층 숙소의 그 빌어먹을 계단. 누나는 50kg인 저를 안고 생수 2리터가 든 짐을 들고 그 가파른 계단을 땀범벅이 되어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오사카에서의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을 떴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몸이 침대 매트리스 속으로 푹 꺼져서 빨려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 정도로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아마 벽 너머 방에 있는 누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 순간 저는 정말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예약할 때 돈이 좀 들어도 끝까지 고집피웠던 방 2개짜리 숙소 선택이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거든요. 만약 돈 아끼겠다고 방 하나를 같이 썼다면 어땠을까요? 누나는 밤새 끙끙 앓는 소리를 참으라 잠을 설쳤을 테고 저는 저대로 누나 눈치 보느라 편히 뒤척이지도 못했을 겁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앓는 소리를 들키지 않고 각자 푹 쉴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이 고단한 여행의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누나의 우렁찬 목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확 깨버렸죠. 야 승우야, 일나라. 해가 중천이다. 부스스한 눈으로 쳐다본 누나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다리도 퉁퉁, 얼굴도 퉁퉁. 하지만 그 눈빛만은 이글거리고 있더군요. 누나, 좀 더 자지. 몸 안 힘드나? 어제 그리 고생해놓고. 제 걱정 섞인 말에 누나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들긴 멀쩡하다. 내 체력 무시하나? 퍼뜩 씻어라. 우리 오늘부터 주유 패스 시작이다. 본전 뽑아야지. 우리는 다시 그 무시무시한 2층 계단을 딛고 내려왔습니다. 거리로 나서자마자 제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누나, 여기 길 진짜 좋다. 대박이다. 울퉁불퉁한 보도블록이나 깨진 틈새 하나 없이 오사카 시내의 도로는 거짓말 조금 못해서 비단길 같았습니다. 자로 잰 듯 평평하게 깔린 아스팔트 위로 휠체어 바퀴가 미끄러지듯 굴러갔죠. 누나도 신이 나서 휠체어를 밀며 소리쳤습니다. 야 승우야, 느껴지나? 손만 대면 쑥쑥 나간다. 일본은 길이 좋아서 휠체어 밀기 하나도 안 힘들다. 그렇게 누나가 신나게 휠체어를 몰고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바로 도톤보리였습니다. 밤에 화려한 네온 사인을 보며 리버 크루즈를 타려면 아침 10시에 매표소가 열리자마자 가서 미리 시간 예약을 해둬야 하거든요. 우리 독한 누나는 패스 본전을 기필코 뽐겠다는 일념 하나로 눈 뜨자마자 도톤보리에 직행해 그 아침부터 줄을 서서 기어코 저녁표를 확보했습니다. 그 중요한 미션을 완수하고 나서야 우리는 본격적인 일정을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일본의 지하철, 복잡하기로 유명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잘 되어 있다는 말만 믿고 씩씩하게 갔죠.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와, 누나, 이거 진짜 좁다. 한국의 널찍한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생각하면 큰 오산이었습니다. 오사카의 오래된 지하철 엘리베이터는 상상 이상으로 작았거든요. 제 수동 휠체어 한 대와 뒤에서 미는 누나가 들어가니 공간이 꽉 차서 숨 쉴 틈도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는데 휠체어 발판 끝이 문에 닿을락 말락 하더라고요. 가슴을 쓸어내리며 제가 말했습니다. 누나, 나 만약에 전동 휠체어 가져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여기 절대 못 들어온다. 상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만약 제가 편하자고 그 크고 육중한 전동 휠체어를 고집해서 가져왔다면 아예 지하철은 타지도 못했을 테고 이 더운 날 길바닥에 고립되어 오도 가도 못했을 겁니다. 수동 휠체어를 가져온 것, 그리고 누나라는 튼튼한 인간 엔진이 있어준 것, 그것이 천만다행이었죠.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독하게 다녔습니다. 머릿속엔 딱 하나, 주유 패스 본전을 뽑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죠. 거대한 개선문처럼 생긴 우메다 스카이빌딩 공중정원,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몇 번이나 갈아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해파파이브 쇼핑몰로 이동했죠.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천장에 어마어마하게 큰 빨간 고래 한 마리가 매달려 있더군요. 우와, 승우야, 저거 봐라, 고래다. 우리는 그 고래 아래서
잠시 아이들처럼 입을 벌리고 구경했습니다. 건물 꼭대기에 있는 빨간 관람차 안에서는 서로의 퉁퉁 부은 종아리를 주물러주며 눈물겨운 전우회를 다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밤이 되어서야 우리는 다시 도톤보리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강물에 비치고 글리코상 앞에는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가득했죠. 우리는 인파를 뚫고 아침 10시에 피 터지게 오픈런을 해서 끊어둔 그 귀한 리버크루즈 배에 마침내 올랐습니다. 유쾌한 가이드가 민나상 곤니찌와를 외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배가 출발하고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올 때 하루 종일 제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고 있던 누나가 처음으로 손을 놓고 의자에 푹 기대 앉아더라고요. 그제야 누나의 얼굴에 땀이 식고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20분 짧은 크루즈가 아침부터 저를 밀고 다녔던 누나에게는 유일한 휴식이자 패스가 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숙소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엄청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승우야, 우리 내일은 좀 쉬면 안 되나? 그래 누나, 내일은 진짜 늦잠 자자. 그렇게 합의를 보려던 찰나 누나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아 맞다, 우리 패스 2일권 샀다 아이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 맞다, 우리가 산 건 1일권이 아니라 2일권이었죠. 오늘 게시했으니 내일까지 악착같이 써야만 본전을 뽑는 겁니다. 내일 쓰지 않으면 돈 날리는 기네? 그렇지, 1일권보다 비싼데 허봉에 날리는 거지. 우리는 길바닥에서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자본주의가 낳은 비극이었죠. 결국 우리는 다음 날도 그놈의 2일권 뽕을 뽑기 위해 좀비처럼 일어나야 했습니다. 대망의 3일차 아침. 이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낳은 좀비 2마리였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2일권 티켓이 기어코 우리를 밖으로 내몰았죠. 우리는 먼저 오사카의 부엌이라 불리는 쿠로몬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일단 묵고 보자. 먹어야 산다. 우리는 타코야끼와 갓 튀긴 어묵을 사서 입에 넣었습니다. 무슨 맛인지 느낄 새도 없이 그냥 살기 위해 씹어 넘겼죠. 하지만 쏟아지는 피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장 한복판 고소한 빵 냄새가 솔솔 풍기는 어느 빵집 앞에 커다란 젖소 동상이 하나 서 있더군요. 저는 그 옆에 휠체어를 세우고 문자 그대로 기절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지나다니는데도 저는 젖소 옆에서 목이 꺾인 채 정신을 잃고 잤습니다. 누나는 그게 또 웃기다고 낄낄대면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야, 네 젖소랑 친구 먹었나? 빵집 앞에서 뭐하노? 퍼뜩 일어나라.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향한 곳은 하루카스 300 전망대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에 그려진 거대한 고질라 그림을 보며 우리가 저 고질라보다 더 독하다며 농담을 던졌죠.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오사카의 풍경은 정말 가슴이 뻥 뚫릴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들, 저 빽빽한 빌딩 숲. 우리가 휠체어 하나로 저 넓은 곳을 다 누비고 다녔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망대에서 내려온 우리는 본격적인 미션을 위해 돈키호테로 출동했습니다. 그 복잡하고 좁은 통로를 휠체어로 요리조리 피하며
전투적인 쇼핑을 시작했죠. 야, 승우야, 그래도 선물은 사가야지. 빈손으로 가면 섭섭하다. 우리는 바구니에 이것저것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나가 집어든 분홍색 상자. 승우야, 이거 유명하단다. 피치 힙케어 비누, 엉덩이 비누다. 우리는 그 비누를 보며 한참을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휠체어 무릎 위에는 짐이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쇼핑 바구니가 채워질수록 이상하게 힘이 솟아나더라고요. 돈키호테를 나와서는 시원하고 쾌적한 남바 지하 상가를 여유롭게 구경했습니다. 휠체어 밀기 딱 좋은 평평한 지하 상가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꼬르륵 배가 고파왔죠. 저녁엔 따뜻한 샤브샤브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육수에 얇은 고기를 적셔 먹으니 3일간 쌓인 긴장과 피로가 눈 녹듯 사르르 녹아내리더라고요. 누나가 제 앞접시에 고기를 놔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묵어라. 진짜 고생했다, 내 동생.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뜨거운 국물보다 더 깊게 가슴을 데워주었습니다.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마침내 숙소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진짜 여행의 마지막 날을 실감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았고 또 꿈만 같았던 3박 4일의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다시 짐을 싸고 6층의 그 지긋지긋한 계단을 마지막으로 내려와 공항으로 향했죠. 단사이 공항 출국장. 보통 여행이 끝나면 현지에 사는 친구는 공항에서 헤어지게 마련입니다. 잘 가라, 나중에 또 보자 하면서요. 12년 전 제가 남포동 불빛 축제에서 누나를 보낼 때도 그랬습니다. 기약 없이 손을 흔들며 쿨한 척 잘 살아라 하고 보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가자 승우야, 티켓팅하러 가자. 부산 가야지. 우리는 나란히 부산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12년의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부산에 완전히 정착한 누나. 이제 우리는 공항에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우리 집, 우리 동네로 돌아가는 겁니다. 비행기 좌석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보며 누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 굳은 살이 박힌 손. 승호야, 고생했다. 네 몸 불편한 거 뻔히 알면서 누나가 욕심부려서 너무 많이 걷게 했다. 진짜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더군요. 아니다, 누나야. 진짜 아니다. 내 평생 이렇게 마음 편하게 시장 바닥 빵집 앞에서 졸기도 하고 엉덩이 비누도 사보고 남들 다 하는 진짜 여행 해본 거 난생 처음이다. 다 누나 덕분이다. 고맙다. 진짜 고맙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오사카가 멀어졌습니다. 12년 전에는 아쉽게 헤어졌던 인연이 이제는 나란히 부산으로 돌아가서 도착하면 국밥 한 그릇 묵을까를 고민하는 찐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번 여행은 제 인생 최고의 여행이었습니다. 힘들었냐고요? 네,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계단은 가파랐고 지하철은 좁았죠. 이일권은 지독했죠. 하지만 누군가 저에게 다시 갈래? 라고 묻는다면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겁니다. 응, 무조건. 휠체어 탄 승우와 깡따구 수진 누나의 좌충우돌 오사카 여행기,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나, 부산 도착하면 뜨끈한 돼지국밥 한 그릇 묵자. 사랑한대이. 오사카의 그 뜨거운 땡볕,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던 6층 계단, 그리고 좀비처럼 걷고 또 걸었던 이일권의 기억들. 그 모든 시간은 지나갔고 달력은 어느새 2026년 3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 방 안의 한 구석에는 아직도 아까워서 쓰지 못한 복숭아 엉덩이 비누가 굴러다니고 제 여권에는 선명한 도장 하나가 찍혀 있죠. 하지만 여행이 남긴 건 기념품만이 아니었습니다. 12년 전 기약 없이 손 흔들며 헤어졌던 우리는 이제 부산 같은 하늘 아래서 슬리퍼를 신고
오늘 저녁 뭐 먹노를 고민하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방 안에 갇혀있던 50kg의 승우. 그가 휠체어 바퀴를 굴려 세상 밖으로, 아니 두려움의 벽을 넘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제 인생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1막의 엔딩이자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 이 긴 여정의 마침표, 대단원의 마지막 회, 제27화, 다시 걷는 남자 승우. 승우의 마지막 인사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저 이제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